자, 그 다음에 엘리먼트와 어트리뷰트의 이름 작성 규칙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 내용은 뭐냐면 XML 스펙에서는 엘리먼트나 어트리뷰트의 이름으로 사용될 수 없는 문자들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자들을 제외하고 엘리먼트와 어트리뷰트의 이름을 올바르게 작성된 것을 우리는 Qnam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먼트와 어트리뷰트의 올바른 이름을 Qname, Qualified Nam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이 정의되어 있느냐? 자, 엘리먼트와 어트리뷰트의 이름은 반드시 문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엘리먼트나 어트리뷰트의 이름에는 언더바나 점과 같이 몇 가지 특수 기호를 포함할 수 있어요. 물론 뭐 대부분의 기호가 안 되지만 몇 가지 기호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먼트와 어트리뷰트의 이름은 공백 문자를 포함할 수가 없어요. 자, 만약 엘리먼트를 작성하는데 뭐 ABC라는 엘리먼트를 작성한다. 근데 A하고 여기에다 BC 이렇게 써버리면 자, A는 엘리먼트 이름인데 파서가 BC를 어트리뷰트 이름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백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분 없이 XML이란 단어로 시작할 수 없어요. 자, XML이란 단어는 예약된 단어이기 때문에 엘리먼트 이름이나 어트리뷰트 이름은 반드시 XML이란 단어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먼트는 가로 기호 뒤에 공백 문자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콜론 기호는 원래 사용을 해도 되는 기호인데 엘리먼트의 이름으로 혹은 어트리뷰트의 이름으로 사용을 해도 되는 기호입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해요. 왜냐하면 제가 3장에서 이제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네임스페이스를 선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예약된 기호이기 때문에 이 콜론 기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있는 엘리먼트들은 다 북 엘리먼트, 루트 엘리먼트인 북 엘리먼트를 제외하고 전부 잘못 작성된 엘리먼트들이에요. 자, 어디가 잘못 작성된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세 번째 줄에 나오는 엘리먼트는 at이라는 특수기호를 포함하고 있어요. at이라는 특수기호는 XML 문서에 엘리먼트나 어트리뷰트가 포함할 수 없는 기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작성됐어요. 그리고 네 번째 줄을 보면 엘리먼트나 어트리뷰트는 문자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뭐 이상한 기호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 작성된 엘리먼트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기호를 포함하고 있어요. 곱하기 기호도 엘리먼트나 어트리뷰트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줄 엘리먼트나 어트리뷰트 이름은 문자로 시작해야 되는데 숫자로 시작하고 있죠. 이것도 잘못 작성됐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줄, 여덟 번째 줄은 자, 엘리먼트나 어트리뷰트의 이름은 XML이란 단어로 시작할 수 없다 그랬죠. XML이란 단어로 둘 다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 작성됐어요. 그리고 가로 뒤에 공백 문자를 포함할 수 없다 그랬는데 공백 문자를 포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 작성된 엘리먼트라는 겁니다. 자, 엘리먼트와 어트리뷰트의 작성 규칙 몇 가지 설명드렸는데 그 작성 규칙을 어기지 않고 잘 작성된 엘리먼트나 어트리뷰트의 이름을 Qname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Qname이란 단어는 뒤에서도 나오니까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Qname이란 XML 스펙에 정의된 작성 규칙에 따라 올바로 작성된 엘리먼트나 어트리뷰트의 이름을 Qname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성문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죠. 주성문은 XML 문서에 추가적인 설명을 삽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구문입니다. 주성문을 작성하는 기호는 자, 가로와 느낌표 그리고 마이너스 2개 기호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2개와 가로로 끝나는 게 바로 주성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주성문은 해석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구문이기 때문에 XML 문서에 여러분들이 어떤 설명을 넣기를 원한다거나 그럴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주성문을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성문 안에는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할 수 없어요.
이 기호는 주성문의 시작과 끝에서 사용되는 예약된 기호이기 때문에 주성문 내용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기호를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성문은 XML 문서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지만 XML 선언문 앞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자, 왜 그렇겠어요? XML 문서는 반드시 XML 선언문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성문은 XML 선언문 앞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자고요. 자, 예제. 자, 주성문은 여기 이렇게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 자, 이렇게 주성문은 XML 문서에 어디서나 설명을 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Data 섹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우선 PC 데이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XML 문서에서는 엘리먼트의 내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올바른 문자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먼트가 가진 내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몇 가지 기호들이 있는데 그런 기호들을 제외한 모든 문자들을 PC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파서드 캐릭터 데이터라 그래서 XML 파서에 의해서 올바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자들을 PC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PC 데이터란 XML 문서에서 엘리먼트나 어트리뷰트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문자들을 바로 PC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XML 문서에서 어떤 문자들을 사용할 수 없냐면, 자, 이 가로기호 있죠? 가로기호. 가로기호는 태그에서 사용되는 기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XML 문서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엔드 표시도 XML 문서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자, HTML에서도 이런 가로기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가로기호를 %LT 세미콜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호도 닫는 가로 표시도 %GT 세미콜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됐습니다. 자, 이렇게 HTML에서도 HTML 문서에서 사용할 수 없는 몇 가지 기호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XML에서도 XML 문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예약된 문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예약된 문자들을 제외한 올바로 사용될 수 있는 문자들을 PC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PC 데이터 말고 C 데이터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C 데이터는 뭐냐면, 자, 캐릭터 데이터라 그래서 C 데이터 섹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XML 문서에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기호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가령 제가 XML 문서를 작성하는데 A라는 태그를 써서 A라는 태그의 내용으로 1은 9보다 작다 라고 이렇게 태그를 작성했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태그를 작성하면 얘는 XML 파서가 에러를 나타내게 됩니다. 왜 에러를 나타내냐면 이 크다 기호는 엘리먼트의 내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문자예요. 자, 이런 기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1 하고 %LT 세미콜론 이렇게 9 이렇게 써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써야지만 XML 문서가 에러 없이 처리를 하게 돼요. 자, 요 기호를 원래 이렇게 바꿔 써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바꿔 쓰기 싫다. 나는 이 기호를 그냥 그대로 쓰고 싶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CData 섹션이에요. 그래서 CData 섹션 어떻게 작성하냐면, 자, 가로 기호 느낌표 해주고 대가로 CData 써주고 대가로 닫고 여기 사이에다가 특수문자 써주고 뒤에 대가로 그리고 가로로 닫아주면 됩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자고요. 바로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제가 XML 문서에다가 어떤 걸 쓰고 싶냐면, 자, 이런 내용을 쓰고 싶어요. 프로그래밍 코드에서처럼 if하고 a, b 그리고 %, 기호하고 b가 c보다 작을 때 뭐 이런 기호들을 쓰고 싶어요. 근데 XML 문서에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특수 기호를 쓰게 되면 얘는 에러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런 기호들은 자, 이렇게 바꿔 써야지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 닫는 가로는 이렇게 endGT로, 그리고 %, 기호는 이렇게 AMP로, 그리고 이 가로는 이렇게 endLT로 바꿔 써줘야지만 XML 문서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문을 나는 이렇게 쓰기 싫고 나는 원래 기호대로 이렇게 쓰고 싶다 라고 할 때 cdata 섹션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cdata 이렇게 써주고 이 안에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구문은 이 cdata 섹션으로 이 막혀진 구문은 XML 파서가 해석을 하지 않아요. XML 파서가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 XML 문서에서 쓸 수 없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XML 파서가 그냥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XML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제가 2절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런 XML 문서를 작성할 거다 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XML 문서를 작성하는 걸 제가 문제로 제시했었어요. 그 도서 정보를 가지고 저는 이런 XML 문서를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루트 엘리먼트로 북이란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책의 ISBN 넘버는 ISBN이라는 어트리뷰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책의 제목은 타이틀이란 태그를 사용하고, 그리고 작성자는 어소란 태그, 그리고 페이지 수는 페이지란 태그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책의 출판 날짜는 publish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year와 month 그리고 date라는 어트리뷰트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저는 XML 문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XML 문서를 작성을 해보세요. XML 문서는 사용자가 직접 태그를 정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XML 문서에 정답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웰폼드 XML 문서 작성 규칙에 따라 잘 작성을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한번 열어보세요. 잘 열리면 여러분들은 XML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잘 익히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1장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1장에서 다룬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XML을 썼을 때 어떤 장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XML 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웰폼드 XML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규칙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장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